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턴트 박스는 뭐냐 그러면은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만들어진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해주자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에 국한합니다. 만들어진 제품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페이턴트 박스가 어디서 시발이 되냐 그러면 유럽 쪽입니다. 제조업 침체 때문에. 제조업 침체 때문에 제조업의 육성 방안을 찾다가 페이턴트 박스 제도를 생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박스 제도는 제품을 만들어진 제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서 지식재산,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골라내어서 그 금액에 조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페이턴트 박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수천 개의 특허가 들어가고요. 수만 개의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1억이라고 했을 때에 특허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얼마인지 추정해내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과세관청은 가만히 앉아있고 당신들이 서류 전부 가져와서 입증 다 해라. 입증하면 입증하는 만큼 하나하나 인정해 줄게.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알아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서류 검토해보고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이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되는 소득이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해 줄게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관청 불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가능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도입은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시발이지만 독일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가 사실상은 논의를 접은 상태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페이턴트 박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팔아서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 중에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골라내고 그 돈에서 조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원칙적인 PB박스는 앞에 이 줄 첫 번째 거 국한합니다. 제품 매출에 국한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PB제도 있지 않느냐.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두고 있지 않느냐. 확대 해석을 하면 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도나 대여까지 다 표시를 해보니까 대한민국도 혜택은 있는데 원칙적인 PB박스는 사실상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랬지만 도입 시의 장점이나 기대 효과를 봤더니만 PB제도를 도입하니까 R&D와 관련된 매출액이 조금 높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R&D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 증진의 효과가 있더라. 그럼 당연합니다. 조세상의 혜택이니까 그로부터 사업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R&D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적한 창출에 대해서 기여 효과가 있더라. 이게 이제 페이턴트 박스를 이야기할 때 장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장점이 아니고요. 가장 부각되는 것은 제조업의 육성입니다. 제조업이 육성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용어를 못 쓰니까 제가 그냥 제조업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만 제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보니까 PB제도를 페이턴트 박스 제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본 특허보다는 개량 특허에 치중하게 되더라. 기본적인 특허를 이게 창출하는 여력보다는 개량 특허를 만들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기술 중에서 개량된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으면 바로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 특허보다는 개량 특허를 많이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수많은 제품, 그러니까 수많은 특허가 포함되는 제품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국한되는 소득액을, 수입액을 찾아내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제조업 유인책인데 제조업의 유인이 특별히 필요 없는 국가까지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업, 이게 사실은 R&D 제조와 관련되는 게 이게 문제와 그러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제품이 생산되는 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많이 나올 것인데 결국은 대기업에 치중하는 조세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여기서 제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이거는 중소기업에 국한하면 되지 않느냐. 대기업까지 확대하지 말고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을 해서 중소기업만 인정하자.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빼라. 그래도 되지 않느냐. 거기는 대기업을 끼워 넣고 여기는 중소기업을 끼워 넣으면은 결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치되는 상황도 해결할 수 있고 조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양자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턴트 박스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조업에 국한한 내용들이 조금 강한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페이턴트 박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배치되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페이턴트 박스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턴트 박스 제도에 대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물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이 또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안 하고 유럽도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 그래서 페이턴트 박스에 대해서는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면 위에서 부상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